자, 이번에는요, 이제 극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극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결국은 그 생과 극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생과 극, 그러니까 도와준다, 극한다, 이 개념이 바로 육친으로 이어집니다. 육친을 음양으로 구분하면 이게 십성이 되는 거죠. 그 음과 양으로 구분하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친이라는 걸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사주를 공부할 때 육친을 사주의 꽃이라고 비유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육친은 뭐냐면 6가지, 육은 6가지예요. 6가지. 친은 친족, 관계를 일컫는 겁니다. 즉 육친의 6가지는요. 나를 이렇게 나자 쓰죠. 나 1번, 2번 비 3번 식 4번 재 5번 관 6번 인. 그래서 한문을 쓰면 비, 식, 재, 관, 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비식, 재, 관, 인 이 총 6가지 1, 2, 3, 4, 5, 6 이걸 6을 육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친은 나를 둘러싼 내 주변에서 가정생활이나 친구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때 또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기준을 갖다가 육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식재관인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주로 일간을 얘기합니다. 일간. 그러니까 일간이 가불병전 무기경신임계 중에서 하나가 자기 일간을 타고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간은 나인데 일간과 이 비라는 것은 같은 오행입니다. 같은 오행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일간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연월일 여기 여기 화라는 기운이 있으면 또 여기 화라는 기운이 있으면 얘는 비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비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요걸과 요거는 비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같은 오행을 말합니다. 지금 일간과 같은 오행이 비가 되는 거고요. 식은 뭐다? 일간이 생하는 오행입니다. 오행이요. 무슨 말이냐면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 만약에 화면은 화가 토를 생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여기 일간이 있습니다. 여기 화일간이에요. 일간이 생하는 거가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간과 같은 쪽에 있는 게 비가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생하는 오행 요 부분이 식이 되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여기 토라는 게 있으면 요게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재는 뭐냐면 일간이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과 극이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일간이 극한되건 한 칸 건너는 걸 극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 뭐냐면 재가 됩니다. 재. 그러니까 비식재. 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가 화를 극하기 때문에 얘가 관이 되는 거죠. 이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목생화기 때문에 이 목이 생활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얘가 인이 됩니다. 다 요걸 여기서 보면 한번 그 비식재간인만 제가 동그란 한문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비가 여기가 있고요, 식이 있고요, 재가 있고요, 관이 있고 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을 기준점으로 나서 일간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일간부터 비식, 재관, 인을 따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빨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육치는 뭐다? 비식재관입니다. 육치는 비식재관인을 나를 포함해서 비식재관인 1, 2, 3, 4, 5, 6 이 6가지를 육친 그럽니다. 육친을 빨리 찾는 방법은요. 어떻게 찾냐면 오행배치도에다가 먼저 기준점을 잡습니다. 기준점은 뭐가 된다? 일간이 됩니다. 그러면 일간이 만약에 일간이 갑일간이라면 여기가 지금 목이 되죠.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갑은 목일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지금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일간 자체고 요 오행 자체가 비, 식, 재, 관, 인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매겨지면 요게 바로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관점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일간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경일간이다. 그러면 경은 여기 있습니다. 경일간을 기준이다. 그러면 이 일간이 있는 여기가 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식, 재, 관, 인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일간이 개일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개일간이라면 개일간은 수의 오행이죠. 여기가 개 자리가 됩니다. 수의 자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간 자체는 나가 되고 일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일간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비가 되는 거죠. 비, 식, 재, 관, 인이 됩니다. 이렇게 비식재관이 좀 이렇게 나누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친을 갖다가 정의를 갖다 뭘 기준으로 했냐? 생하냐, 극하냐로 기준을 한 겁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생하는 게 식이고요. 일간과 같은 오행이 비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요런 관점 갖다가 이제 써볼게. 만약에 정일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정일간인데, 여기 연에 임도 있고, 만약에 경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렇게. 그러면 정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경은 지금 그래서 이 오행 배치도라는 게 중요한데요. 정일간이 여기 있다면 경의 위치는 여기 들어갑니다. 임의 위치는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얘가 극하는 여기가 이 기준은 비식 재관이니까 여기가 재성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는 관성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금오행이니까 얘는 재성이 되는구나. 얘는 수오행이니까 관성이 되는구나. 여기 경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묘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리고 술이 있다고 치면, 그럼 진이라는 것은 여기 토의 자리에 여기 들어가죠. 토. 그러니까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얘는 식의 자리에 있구나. 이 동네가 식의 자리. 또 이 묘라는 자리는 여기 들어가죠. 요 자리는 비식, 재관, 인 중에서 인성의 인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요걸 보면 요거는 인성이요, 요거는 재성, 식상이요, 요거는 관성이요,
요거는 재성이라는 것들을 유추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뭘로 기준으로 한다? 일간을 중심으로 생하고 극하는 관계를 통해서 뭘로? 육친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자, 육친 정의는 어떻게 한다? 기본 유치는 뭐다? 6가지입니다. 나는 일간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비식, 재관, 인까지가 6가지가 육친. 정하는 방법은 기준적인 일간이 되는 겁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행도도 배치도 머릿속에 넣고 비식, 재관, 인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아까 이제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요. 몇 가지, 그러니까 실제 사주를 갖다 몇 개 갖다 놓고 비식재간을 나누는 방법을 갖다가 좀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랜덤하게 이건 지금 아무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게 기묘, 정묘, 개해, 경신. 얘를 육친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육친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육친은 뭐다? 나를 포함한 비식 재관인이다. 근데 기준점은 뭐가 됩니까? 일간이 됩니다. 일간이 얘가 지금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요거부터 토부터 한번 볼게요. 토는 그러니까 기는 토에 해당되는 거죠. 자, 토는 생각을 해봅시다. 토는 수하고 토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자기를 수를 수가 되니까 토가 일간을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관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관이 되는구나. 토는. 다음에 요거는 목이 됩니다. 목은요. 수하고 목하고의 관계를 보면 수가 목을 생하니까 일간이 생하는 거를 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식이 되는구나. 이 정은요. 개가 수가 되고요. 일간은. 이 정은 화가 되죠. 그러니까 화와 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일간이 극하는 걸 재라고 합니다. 재. 여기는 아까 마찬가지 원리로 목이니까 얘는 식이 되는구나. 얘는 뭐가 됩니까? 일간이 수고 얘도 수지요. 얘가 수고 같은 오행이구나. 그럼 얘는 비가 되는 겁니다. 그 여기는요. 얘는 금이죠. 경은요. 경은 금이고 금과 수의 관계는 일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일간을 생하는 게 금이죠. 금생수니까. 그러니까 일간을 생하는 걸 뭐라고 하면 인성이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 금이 되니까 얘는 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성, 식신, 재성, 식신, 재성, 식신, 그리고 비겁, 그리고 인성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요. 이게 뭘 가지고 했다? 일간을 기준으로 생과 극의 관계를 이용해서 육친이라는 것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일간이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일간을 생하냐 극하냐 일간이 행하냐 일간을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비식재관이 다시 한번 보자면 나는 일간을 말하는 거고요. 비는 일간과 같은 오행. 식은 일간이 생해주는 거예요. 재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 관은 일간을 극하는 거. 이는 일간을 생하는 거. 자, 이걸 똑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런 사주를 한번 봅시다. 을묘, 기묘, 정사, 노신. 자, 기준점부터 잡아야 되겠죠? 기준점은 일간이죠. 일간은 무슨 오행이다? 화오행이다. 그럼 이제 요거부터 육치를 한번 따져보자. 얘는 목오행입니다. 그럼 목과 화를 기준으로 해서 목은 뭐냐면 목이 화를 생하는 거죠. 지금 일간을
생하는 거니까 얘는 인성이 되겠죠. 목은 똑같이 얘도 목이니까 목 인성이 됩니다. 얘도 인성이 되겠죠. 이 토는 어떻게 될까요? 토는요 일간이 토를 생하는 거지요. 얘를 일간이 생하니까 식이라고 쓰는 겁니다. 식. 그리고 이 사는요 일간과 같은 오행이죠. 얘는 비가 됩니다. 자, 물은요 얘가 토의 기름이니까 일간이 생하는 거니까 얘가 식에 속하겠죠. 신은 금에 속합니다. 금이니까 일간이 극하는 거지요. 그거를 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은 비식재간이를 갖다 나눌 때 여기에 인성이 있구나. 또 인성이 여기에 있구나. 또 관은 식신은 여기 있구나. 여기 일지에는 비겁이 있구나. 여기는 천간에는 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지지에는 재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게 사주를 해석하는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석이 되거나 안 되거나 사실 이런 관계가 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제가 지금 했던 방식으로 얘가 화니까 화가 토를 극하니까 화는 토를 갖다 생하니까 화생토, 일간이 생하니까 식, 이렇게 연결하는 게 처음에는 비식재관인을 연결시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사주 못 봅니다. 10년이 지나서 사주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 따질 게 한 10개, 10가지, 최소한 10가지가 넘습니다. 10가지가 넘고 필요할 때 20가지가 넘는데요. 이거 육친 관계 따지는데 한 2분, 3분 이렇게 잡아먹으면요. 다른 것까지 따질 때는 막 수많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따질 수가 없고 사주를 하나 분석하는 데마도 한 2시간이나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사주를 보자마자 딱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내가 2시간 걸려서 분석하는 것을 저 사람 좀 빠르게 알지? 저 역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눈에 빨리빨리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 이 글자가 그 글자를 화로 바꾸고 토로 바꾸고 일간을 기준으로 관계를 갖추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유추를 내다 보니까 연습을 정말 빨리 했을 때 한 4,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어떨 때는 그것도 잘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봤는데 받는 것도 딴 생각하다 보면 금방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얘를 잊어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 도표에다가 글자를 배치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얘를 갖다가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일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같은 오행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일간 일단 이 배치를 하기 전에 화오행에 정일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식이 되고 여기가 재가 되고 여기가 관이 되고 여기가 인이 됩니다. 이 관은 수가 되죠. 여기는 금이 되죠. 아니까요. 이 자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토. 얘는 뭐가 됐다? 그러면 목이 됩니다. 그러면 을과 묘와 묘 이 세 글자는 전부 다 요 목의 자리에 목의 자리에 된다는 거고요. 기는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정도 있고 인성이 3개 있고 기가 하나 있구나. 사라는 건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무가 여기 또 무가 하나 존재하고 신이 들어간다면 이거 이 눈으로 딱 보자마자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도 있고 사도 있고 기도 있고 무도 있고 신도 있고 을도 있고 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죠. 이 사람은 수가 없구나.
이걸 이렇게 배치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 글자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여기서 보인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다? 없는 거. 근데 나중에 알다 싶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요. 화의 속성, 정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또 육친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연월에 있는 인성은 학문이구나, 어릴 때 학문이구나, 어릴 때 엄마 말을 잘 듣겠구나, 어릴 때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겠구나, 어릴 때 자기의 학문과 베이스를 중심으로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겠구나, 어릴 때 귀여움받고 자랐겠구나,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걸 많이 공부합니다. 근데 정작 정말 사주를 빨리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없는 오행을 갖다 먼저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토가, 목이 세 글자, 화가 두 글자, 토가 두 글자, 금이 한 글자 있는 건 맞는데, 명백한 건 수가 없는 겁니다.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사주를 규정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를 갖다가 나누는 가장 커다란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죠. 비늘이 있고요. 새는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물고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의 날개를 읽어주는 건 당연하지만 새가 물고기가 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가미가 없는 새가 물고기처럼 잠수를 계속하고 물속에 살아가면 못 살게 되죠. 이건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물고기가 날개가 없는데 하늘 날아다니려고 노력을 한다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이 있어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타고나지 않은 오행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잠시 이뤘다도 다시 원상태로 복구된다는 거지요. 내가 이 사람은 수호행이 없습니다. 여기서 수호행이 없지요. 수호행이 이 사람한테 뭐가 되면 관이 됩니다. 관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특정 조직에 속해서 윗사람이 시키는 거, 어떤 특정 조직의 룰을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룰을 잘 지키면서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규정된 범위만큼 굉장히 규정된 어떤 룰에 따라서 일하는 게 관입니다.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윗사람이 시키는 거 정해진 방법대로 일을 하는 쪽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윗사람이 말을 듣는 기운인데 이게 없으면 윗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말이 자꾸 나는 다른 대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냥 위에 과장이 일을 시키고 부장이 일을 시킬 때 나는 이게 없으니까 윗사람이 어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하니까 자꾸 얘와 얘가 합쳐서 부장님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똑똑할 수는 있지만 차장이나 부장급 가면 대안을 내는 사람보다 어떤 윗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사람이 사장이 보기엔 이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급이 일정 수준까지는 되다가 과장에서 차장까지는 되다가 그 실무 경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차장 이상에서는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사람이 관을 추구한다는 것은 직장 내에서 한 20년 30년 일하면서 거기서 이사도 되고 저영직까지 올라가는 것, 얘가 좀 관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는 공무원으로 계속 있는 거, 이 관을 추구하는 겁니다. 얘는 새가 물속에서 살려는 노력을 하거나 물고기가 날려는 노력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가지고 읽었느냐? 이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주를 먼저, 이 사람은 물고기계다, 이 사람은 하늘 나눌 거다, 이 사람은 야수가다, 이런 걸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과가 물에도 온다면 괜찮아. 근데 우리는 큰 물인지 작은 물인지 흐르는 물인지 고인 물인지 민물인지 짠물인지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그 환경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거. 만약에 이 사람이 날짐승에 속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날짐승에 속한 그래서
기류를 어떻게 타는지, 네 먹이에 따라서 어떻게 날아다니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에 속하는 사람이 날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 저 날으려고 하는데 언제쯤 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무조건 불가능하니까. 너는 날기보다는 너는 물속에 사는 게 좋겠구나. 네가 하는 일은 여기서 말하는 관이 아니라 여기서 너의 재능을 살리는 강의 쪽으로 해라. 사람을 뭔가 만들고 제조하는 것 쪽으로 해라. 너는 얘를 살리기 때문에 너는 공부나 라이센스를 통해서 너의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넌 누구의 말을 들으려는 관이 없고 너의 전문성을 갖추려는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의 전문 지식이 너의 프라이드를 지킬 것이다. 전문 지식이 없는 너는 속이 텅 빈 만두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반이 넘습니다. 또는 운의 왜곡에 따라서 대운의 변화에 따라서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대운이 이제 수로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라면 요 다음에 인대운, 축대운, 자대운, 해대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대운이 수가 없는 사주인데 대운이 수기운을 흐를 때요. 자꾸 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내가 사주에 없는 게 관을 추구한다, 대운이 왔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삶에서 구현하는 건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사주에는 없는 것을 운에 의해서 또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그 기운이 오니까 자꾸 추구하려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주 자체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걸 먼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주를 볼 때요. 이 사주를 볼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걸 보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걸음이 해당되는 게 육친입니다. 육친뿐만 아니라 다양한 20몇 가지 사주 기법을 적용해서 얘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육친 푸는데 몇 분 이상 걸리잖아요. 뭐 5분, 10분 걸리고 자꾸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죽었다 깨도 사주를 못 풉니다.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한눈에 보고 없는 거 파악하고 있는 게 많은 게 뭔지 보는 연습이 중요한데 이렇게 오행 배치도를 활용해서 육친을 빨리 찾기를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숙달되면 이거 뭐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30초만 되면 이 사주를 분석해 버립니다. 한눈에. 그리고 할 얘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요거 방법이 익숙해지면요, 딱 일주일 만에 고수반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의 기법을 또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시키는 방법만 연습하면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육친이 아닌 양을 갖다가 좀 통해서 얘가 10성으로 나누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성이에요. 10성은 아까 육친은 6가지였죠. 10성은 10가지겠죠. 이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육친을 푸는 게 아니라 10성으로 감면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코끼리랑 사자를 코끼리를 코끼리라 얘기할 수 있고 사자를 사자라 얘기할 수 있는 게 10성으로 푸는 겁니다. 코끼리와 사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육친은요, 그냥 초원에 사는 동물이라고 코끼리와 사자를 동일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원에 사는 동물,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어떤 단탄동물도 있고 또 이구아나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초원에 사는 동물과 하늘 날아다니는 짐승, 또 물속에 사는 짐승, 또는 물속에 있다가 그 밖으로 나오는 악어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커다랗게 구분하는 게 육친이라고 보면, 그럼 육지에 사는 것들 중에서 코끼리에 해당되는 코끼리와 치타와 카이에나와 어떤 사슴과 말 멧돼지는 삶이 다른데 똑같은 부류로 얘를 놓을 수 있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지 않느냐. 그 차이점까지 세분에 들어가는 것, 얘가 10성을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다 플러스 지지의 물상
성질이죠. 성질을 가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원에 사는 동물 중에서 얘는 호랑이의 삶이겠구나. 사자의 삶이겠구나. 얘는 치타의 삶이겠구나. 얘는 노루의 삶이겠구나. 얘는 얼룩말의 삶이겠구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룩말은 떼를 지어야 살아야 되죠. 그 얼룩말이 혼자서 있을 때는 위험하겠구나. 또는 사슴이 풀을 먹는 건 좋은데 얘가 고기를 먹으려고 사냥하려는 건 안 되겠구나. 어떤 누군가의 경쟁보다는 화합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쪽으로 연상시키는 기준. 얘가 두 가지 기입니다. 예, 십성이라는 것 플러스 지지의 물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처음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2번을 통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자, B라는 것들 볼게요. B는요. 그러니까 비견과 얘가 지금 육친입니다. 육친의 위치고요. 여기가 식성이 들어갑니다. 겁재. 여기가 식성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나오겠죠? 이건 B가 식은요. 식신과 상관이 됩니다. 재는요. 정제와 편제가 됩니다. 육신 중에서 식성을 볼게요. 관은요. 정관, 편관이 됩니다. 이는요. 정인, 편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비식, 재관인 5개를 음양에 따라서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나누는 기준은 뭐냐? 일간과 음양이 같아야 다르냐는 겁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음양이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그거는 비견이 같고요. 식신이 같고 그 편제가 같고 편관이 같고 편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견, 식신, 편제, 편관, 편인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겁니다. 나머지는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겁니다. 얘를 갖다가 식성을 빨리 찾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을해, 을유, 병호, 병신 요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논리는 생과 극을 적용한다고 했죠. 기준점은 뭐가 된다? 이 일간이 된다. 근데 자 먼저 을이라는 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을은 얘는 목오행이 됩니다. 목오행이라면은 요거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목과 얘는 이제 화가 되니까요. 목이 화를 갖다 그러니까 일간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를 도와주니까 인성이 되는 거죠. 인성은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양에 속하는 거 있죠. 양 글자는요. 얘는 음에 속하죠. 음에 속하는 목이다. 그러면 일간과 음양이 다르죠. 그러면 음양이 다른 거니까 정인에 속합니다. 정인. 똑같이 정인이 되겠죠. 이 해라는 걸 볼게요. 해는요, 수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수의 기운인데, 여기서는 그 수의 기운이니까 화와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 수가 화를 극하죠. 그러면 얘는 관이 됩니다. 관 중에서 얘는 음양을 따질 때는 양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얘는요. 얘도 양. 그러니까 일간 관 중에서 음양이 양양은 똑같으니까 관 중에서 똑같은 건 편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편관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유를 볼게요. 유는
금오행입니다. 금오행은 화오행이 금을 극하지요. 그러니까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가 있죠. 재성은 정제와 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얘는 유라는 것은 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일간과 음양이 다른 거니까 정제가 되겠죠. 정제. 요거 오는요 화의 기운입니다. 화 중에서 얘는 어떤 음의 기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 7에서 따지는 음의 기운은 화수와 좀 달라지는데 화는 음의 기운, 오는 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일간과 같은 오행이니까 비겁이 되는데 비겁. 그 중에서 일간과 음양이 다르니까 얘는 겁재가 되는 거죠. 겁재. 이 신을 보겠습니다. 신은 금오행이 됩니다. 그러면 화와 금의 관계는 화가 금을 극하지요. 그러니까 얘는 재성이 되는 거지요. 재성이 되는데 얘는 양의 기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음양이 같지요. 일간과. 그러니까 재성 중에서 음양이 같은 거 동그라미니까 편제가 되겠죠. 편제. 그 요 병을 볼게요. 병은 일간과 오행도 같고 이 똑같이 가니까 비겁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일간 얘도 플러스니까 오행까지 같은 거 얘는 비격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얘가 정인, 얘가 편관, 정제, 겁제, 편제, 비견 이런 것들이 한눈에 빨리빨리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이 원리는요. 이거 찾는 원리는 뭐다? 육친으로 분화하고 비식재환을 분화하고 그거를 일간과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서 얘를 여기서 이 음양이 같은 거 다른 거 나눈다는 거죠. 얘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통해 그 밑에 걸 통해서 빨리 찾는 방법으로 이어질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친 거는요,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겁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기묘, 을해, 무진, 경신. 자, 기준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점은 일간이 기준이 됩니다. 얘는 토에 속하고 양에 속하죠.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니까 다른 것의 십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를 볼게요. 이 기는 토에 속하면서 음에 속합니다. 그러면 같은 토이니까 토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얘는 뭐가 된다? 겁재가 됩니다. 이 묘는 목이 되지요. 근데 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니까 관인데 일간과 음양이 다르니까 얘는 정관이 되는 거죠. 야, 을을 볼게요. 얘는 목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음에 속하는데 일간을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얘도 정관이 되는 겁니다. 해는요. 해가 그 수에 속하는데 양에 속합니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니까 재성이죠. 근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가 됩니다. 얘는요. 일간과 같은 오행이 되죠. 그러니까 토오행이 되는데 얘는 플러스 양의 기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같은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므로 얘는 비견이라고 합니다. 이 경은요.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입니다. 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일 텐데 얘 중에서 플러스 양의 기운이 있으니까 일간과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 중에서 신이 되는 거죠. 이 신은요, 똑같이 금 오행이면서 플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식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는 겁재, 얘는 정관, 얘는 편재, 얘는 얘는 식신, 얘는 비견, 식신, 이렇게 한눈에 보면 비식재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얘가 십성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 논리만 가지고 십성을 구분하는 연습이
너무 어려워요. 익숙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3, 4년이 지나도 잘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사주를 보는데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가 이제 실제 사주를 보려고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망도 중요해서 공망도 외워야 되는, 공망도 사주 표에서 봐야 되고, 12운성의 변화나 12신살의 변화나 육친십성 그리고 합충 어떤 형파 그리고 어떤 극이 격이 만들어지고 성격됐다 파격됐다 성격이 되기도 성격이 됐더니 파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신살이나 백고대살 뭐 괴강살 이런 것들이 왔는데 천원기이 겹쳤다 이런 것들이 한 열 몇 가지가 종합된 것 하나하나 요소를 알겠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융합하는 것인지가 아무리도 책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융합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그거 오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먼저 하나 20가지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걸음이 육친을 구분하고 육친을 십성으로 나누는 겁니다. 육친과 십성을 나누는 것이 뭐다? 그 다음에 10개로 나눈 다음에 비견이 갖는 의미, 겁재가 갖는 의미, 식신이 갖는 의미, 상관이 갖는 의미를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육친론 그렇습니다. 육친론. 얘를요. 그래서 육친론을 통하면 사주에 상당히 많은 궁금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육친론을 공부하기 전에 얘를 빨리빨리 얘가 겁재인지 식신인지 상관인지를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렇게 사주를 놓고 냅다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지금부터는 빨리 십성을 구분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익히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